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AI 시대 레이 브라시에의 사유는 세 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브라시에의 신유물론 철학에서 이성적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신유물론 철학에서 인간 중심적인 것은 제거의 대상이요, 해체의 대상이잖아. 역설적이게도 브라시에에게 있어서 이성적 합리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겠죠. 브라시에의 사유를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철학도들에게, 그죠? 이것은 브라시에가 2007년도에 출간한 니힐 언바운드 풀려난 무 2부 The Anatomy of Negation 부정의 해부학에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넘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Dialectik der Aufklärung 계몽의 변증법 1944년, 그리고 1966년 네가티브 디알렉틱 부정의 변증법 아도르노의, 이것도 넘어서서 프랑스와 라리엘의 일자실제 꽁땡 메이야수의 절대적 우연성에 이르는 길, 그리고 2013년에 가속주의 정치를 위한 선언문에 기고한 프로메테우스주의적 합리주의까지 이르는 정말 긴 사유여행인 거야, 여러분. 벌써부터 가슴이 뛰죠, 그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의 신유물론 철학.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브라시에는 풀려난 무 2부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니게이션 부정 개념을 창조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기존 철학에서 사용되었던 부정의 개념을 해부하면서 이 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헤겔이 있고, 헤겔을 넘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가들의 부정성 개념이 놓여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브라시에의 부정 개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944년도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어떻게 계몽주의를 통하여 과학혁명을 만들어낸 문명이, 서구 문명이 히틀러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 히틀러의 파시즘을 통하여 어떻게 한 민족의 말살을 기획할 수 있었을까? 이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핵심 과제, 엔트자우버룽, 탈신비화, 탈마법화로부터 인간의 해방이 기획되고
과학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음에도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통한 히틀러의 파시즘이 판을 치고 한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원래 계몽주의의 계획은 자연의 신비화로부터 해방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수학화하고 거기로부터 역사의 진보를 사유하는 이런 철학이었는데, 이 계몽이 어떻게 하여 도구적 이성이 되는가, 이 변화의 지점을 분석하고 해체에 들어가는 그 철학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입니다. 탈마법화를 통하여 인간 해방을 외쳤던 계몽주의 철학이 어떻게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 전체주의를 낳고 파시즘을 낳고 문화산업을 통하여 자본주의 개가 되는 이 지점으로 데카당스하게 변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이 계몽주의 이성이 자연을 수학화하면서 과학적 합리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학적 합리성으로 변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효율성을 얻어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지만, 이 도구적 이성은 결국 인간 자신의 소외를 갖고 오는 역설적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을 제대로 살펴서 진정한 인간 해방으로 나가는 길은 무엇인가? 자연의 수학화를 통한 자연 지배는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갖고 왔고, 그리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부품으로 간주하는 인간 소외를 낳게 되었다는 이 역설적 상황. 이것은 결국 서구 철학의 비판 이론을 갖다 대면서 진정한 인간 해방을 다시 모색하는 그런 철학인데, 자연의 객관화, 인간의 주체화,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통제는 미메시스 미학을 통하여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과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시에가 볼 때 결국 이 계몽의 변증법에 도구적 이성을 일면만 보는 그런 실책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를 비판하죠. 왜냐하면 과학적 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으로서 자연의 수학화를 통하여 효율성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객관성 자체를 사유하는 그런 업적을 낳았음에도 이 업적은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낳는 그런 수학화였다. 인간의 소외, 자연 지배를 갖고 왔다. 일면적인 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도구적 이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인간 중심적인 것이 사라지고 자연 자체의 객체성을 사유하는, 해결적으로 자연의 적자성을 직접 사유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판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 과학적 합리성은 부정적인 기능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상관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자연 자체의 객체성을 사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여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브라시에는 도구적 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6년에 출간된 아도르노의 네거티브 디알렉틱은 크게 세 명의 철학자를 동일성 철학자로 간주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칸트와 헤겔과 하이데거야. 이 책 역시도 철학 안 하신 분은 한 페이지도 못 나갑니다. 브라시에의 책도 그래. 칸트의 동일성 철학은 뭐냐? 칸트는 이 세계, 자연의 질서를 뉴턴의 인과법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놓고 인간의 인식을 주체로 놓잖아. 그죠? 그런데 이 주체가 선언적 형식을 얻게 되면서 이 세계를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되는데, 감각 직관의 형식이 뭐예요? 외적 형식이 공간, 내적 형식이 시간. 이것은 오성의 형식인 12가지 범주와 결합되면서 인식이 발생하게 되잖아. 그죠? 이런 인간 내부에 숨어 있는 인식론의 형식들은 획일적으로 자연을 대상화할 수 있는 지배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적 형식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일성을 낳아서 자연을 수학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래서 이것을 부정의 변증법으로 해체해야 된다. 이런 동일성. 이것이 오늘날 20세기, 그 당시 아도르노가 살았던 오늘날이겠죠. 그죠? 파시즘을 낳고 전체주의를 낳고 자본주의 예술 산업을 낳고, 그래서 효율성과 편의만을 사유하면서 결국 인간 이성의 소외를 갖고 오는, 이성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점점 소거시키고 이제 효율성만 남은, 도구적 이성만 남은 그런 단계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칸트가 동일성 철학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헤겔이죠. 헤겔은 부정성을 한 번 더 부정하면서 아우프헤붕, 지향하면서 절대정신의 자아의 대상 안으로 포섭해버리잖아. 그래서 타자의 부정성은 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객관화되면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면서 종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정성의 부정성은 모두 다 길어내지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동일성에 포섭되면서 부정성은 그 자체로 분열을 겪게 된다는 거. 타자의 부정성은 타자로 남아야 된다는 거. 마치 레비나스의 철학을 연상시키죠, 보죠. 철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에 이미 서문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전체성. 타자는 결코 해겔의 전체성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레비나스의 목소리까지 들리면 여러분, 이런 지향을 통하여 타자의 부정성을 자아의 동일성 안으로 포섭하는 이런 철학 안 된다. 이런 동일성 철학이 히틀러를 낳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낳고 인간성 자체를 박탈하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예술 자체의 생명력을 자본주의의 물적 양화로 바꾸면서 인간의 문화 자체도 퇴락하게 되었다라고 한 세 번째 동일성 철학자는 하이데거인데요. 이것은 하이데거 전공자로서 여도가 볼 때는 아도르노가 이 존재 개념을 전통적인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출발하는 존재 개념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역사적 사건의 개념과 맞닿아 있잖아. 오히려 전통 철학에서 생성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게 존재 개념. 아도르노는 이 존재 개념의 동일성 아래로 모든 세계 경험을 포섭하고 심지어 인간과 세계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있음 아래로 포섭되는 동일성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 철학은 결국은 나치주의, 전체주의를 낳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이 부정의 변증법의 비판으로부터 하이데거는 대역죄인이 되죠. 데리다와 리케르는 다르게 해석하지만 아도르노의 업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니체와 하이데거는 상당히 오해됐죠, 그죠? 나치와 연결하여.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더 큰 거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니체를 오해로부터 해방한 철학자가 푸코와 들레즈야. 그리고 하이데거를 이런 오해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킨 철학자들이 리케르라든지 데리다라든지 뭔가 흔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비판은 해. 그렇지만 거기에 포섭되지 않아. 하이데거를 넘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신유물론 철학 역시 이렇게 세 명의 동일성의 대가들을 비판하면서 부정의 변증법이란 제목을 붙여서 책을 내는데 아도르노가 이런 부정 역시도 결국은 인간의 서사 안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의 실제와 세계의 실제, 우주의 실제를 해석하는 그런 부정 개념이다 이거예요. 결국 계몽의 변증법의 기획 역시도 자연의 객관성의 해방을 미메시스 미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전부 다가 인간 중심적 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브라시에가 볼 때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 개념을 오히려 긍정하면서 거기서 과학적 합리성을 긍정하면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보지 못한 과학적 실제로 인간적 상관주의로부터 풀려난 자연 자체의 실제를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준 과학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은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여 우주적 실제의 허무주의에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우주 자체를 사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성은 결국 브라시에 의해 풀려난 무에서 허무주의적 유물론을 사유하는 핵심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꽁땡 메이야수에게도 그렇죠, 그죠? 메이야수가 프랑스와 라리에를 가장 비판했던 것, 대부분은 다 받아들이지만 비판했던 것은 사변이란 개념이. 프랑스와 라리엘의 문제점은 농필로소피를 통하여 전통 철학의 모든 인간의 흔적을 제거하면서 일자 실제를 긍정하지만은 그 일자 실제를 사유하는 그 도구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변적 실제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마테리알리즘 스페큘라티브, 사변적 유물론이라 그랬어요. 이 사변은 헤겔의 개념이야, 여러분. 예도가 이미 신유물론 철학에서 사변적 실제론의 사변 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요, 여러분. 결국 인간 중심적인 이성으로부터 상관주의로부터 풀려난 우주 자체의 실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수백억 년 동안 있었던 사물 자체, 그죠? 원화석, 절대적 우연성, 이건 역시 철학은 사유를 통하여 규정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라리엘의 사유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 우연성, 사물 자체, 우주적 실제 자체, 절대성을 사유하기 위하여 헤겔로부터 사변이란 개념을 차용하는, 그래서 사변적 유물론이 되고, 이것은 브라시에게로 가면서 사변적 실제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그죠? 그래서 브라시에가 볼 때 헤겔의 부정성 개념이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부정성 개념이든 모든 것이 인간의 서사,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의 도구적 이성을 긍정하면서 과학적 합리성에서 니네들이 못 본 자연의 객관성 자체를 사유하는 이 자연과학의 업적을 긍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도구적 이성 역시도 구원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와 갈라지는 지점인 거예요. 이런 합리성은 그죠? 13년도에 레이 브라시에가 가속주의 논쟁에 참여하면서 프로메테우스 합리성으로 변하는데요. 자기 선생 닉랜드의 가속주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지점이 이 과학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 이성적 합리성을 긍정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닉랜드의 가속주의는 뭐야, 여러분? 닉랜드의 가속주의는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한 것처럼 철저하게 AI 기술과 결합된 자본 자체가 존재론을 형성하여 자가 생성하며 이것이 결국 인간의 소멸을 갖고 올 것이다 까지 진행돼 나가잖아. 자본 자체의 그 긍정성을 끝까지 신뢰하는 철학인 거예요. AI 기술과 접목된 자본 자체의 생성 능력, 이 존재론을 긍정하는 반면에 레이 브라시에는 이런 대한 우파 가속주의를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이 가속주의 정치 철학에도 이성의 합리성, 과학적 합리성,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성이 긍정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일단 브라시에는 신유물론 철학자로서 AI 기술과 접목된 자본주의를 긍정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가속화도 긍정합니다. 가속주의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인간성을 변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닉랜드에게서는 인간성이 기술과 결합된 자본의 존재론 아래로 포섭되고 인간성은 소멸돼 버리잖아. 그런데 브라시에게 있어서 이 인간성은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와 더불어 변형되어야 돼.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의 가속화를 통하여 변형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티브 엔스로팔러지 이렇게 씁니다. 변형적 인간학을 말해. 그러나 이 변형적 인간성의 변화는 닉랜드와 같은 인간의 소멸을 통하여 포스트 휴머니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즘에 가까워야 돼. AI 기술을 동원하여, 그리고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자본의 힘을 통하여, AI 과학 기술을 통하여 인간성이
변형되어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적 역할을 해야 된다.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예요?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래서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이 불이 뭐예요? 불이 그리스인들의 테크네예요. 불을 갖고 인간은 그 이전에 부재했던 것을 현존하게 만들어. 테크네의 핵심 개념은 알레테이아야. 이런 사유는 후기 하이데거가 정말 철저하게 연구해 놨잖아. 그래서 유쿠이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부재하는 것을 현존하게 만드는 창조의 힘, 알레테이아, 진리의 힘이 바로 테크네야. 그래서 불을 갖고 인간은 먹을 수 없는 생고기를 요리를 해서 구워서 먹을 수 있잖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를 통하여 현존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테크네, 기술 개념의 어원학적 의미였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테크네를 갖다 준 거예요. 이 테크네를 통하여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잖아. 거기에 과학적 합리성,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성이 작동한 거예요. 예를. 그래서 브라시에는 이런 자본주의 가속주의, AI 기술과 접목된 자본주의적 존재로 이것이 가속화되어 극단화되는 걸 긍정합니다. 자본주의를 전복의 체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이 자본주의가 가속되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성을 갖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과학적 이성, 프로메테우스적 이성, 합리적 이성을 갖고 통제하여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크스주의가 나와. 최근에 레이 브라시에는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서 AI 기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잖아. 그 연구 제목이 쉐이틀리스니스야. 막스주의가 되어 이 가속화된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균등한 부의 분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숙명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든 자연의 질서든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규정된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형될 수 있어. 과학 기술을 통하여.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인 거야, 여러분. 인간의 본성 역시도 정해진 게 아니야. 자연의 질서의 본성 역시도 정해진 게 아니야. 모든 것은 AI 기술을 통해 자본의 마력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에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의 분배가 소수 1%에게 가고 99%는 손가락만 빠는 이런 AI 기술 자본주의 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물론 알렉스 카프 역시 기술공화국에서 이 AI 기술은 인류 보편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국가는 없어지고 자기들과 같은 AI 기술 CEO들에게 기술공화국은 넘어올 거라고 하는 피터 틸은 아예 공공연하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레이 브라시에의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예요. 이 가속화를 마르크스주의적 변형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죠?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는 좌파 가속주의자에 들어갑니다. 이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흔적으로서 이성이 철학을 만들고, 이성이 이 우주적 실제와 세계의 실제, 자연의 실제를 인간 중심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음에도 레이 브라시에의 신유물론 철학에서 이 이성은 끝까지 작동.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인간의 흔적을 제거하는, 그래서 무의 지점까지 제거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사유하는 것. 이게 바로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입니다. 이 사물의 내곡함을 사유하는 것. 실제 자체의 일자를 사유하는 것. 절대적 우연성을 사유하는 것. 그리고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자본의 가속화를 긍정하면서 거기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하여, 분배를 위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이 가속주의는 이성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레즈로 보면 뭐야? 탈영토화를 극단화시켜서 거기에서 혁명의 주체가 나타나는 지점을 사유하잖아. 이 점에서 들레즈와 유사한 거야. 가속주의를 끝까지 극단화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순과 균열 지점을 파고 들어가서 전체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형의 지점, 혁명의 지점으로 삼는다. 이런 가속주의는 오늘날 21세기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좌파들에게 중요하죠.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면 이런 가속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에 대한 기획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기술과 자본의 가속주의인 거예요. 정말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